그 손 당장 치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곁에 무릎 꿇은 간병인,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이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소리치자 간병인은 놀라 돌아봤고 그 눈엔 분명 공포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왜 그 여자가 밤마다 남편 곁에서 눈물 흘렸는지, 그리고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남편과 닮아 있었는지. 이제부터 저도 몰랐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정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상훈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 벌써 2달째였죠. 처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지만 경제적 부담과 체력적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님, 전문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도 안정화됐고 보호자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집안 경제를 생각하면 복직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 지은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죠. 지은은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케어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환자분 상태를 보니 회복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은의 모습에서 민정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직 첫날 민정은 여러 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약은 제때 드셨나요? 지은은 매번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약도 잘 드시고 물리치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며칠이 지나자 민정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정말 성실하게 간병을 해주고 있었고 상훈도 지은을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는 원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민정은 영상을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지은을 믿고 있었고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간병인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은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상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여보, 어때? 몸이 좀 나아졌어?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환자분이 정말 의지가 강하세요. 회복이 빨라서 저도 놀랐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복과 지은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정은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상훈의 병실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이 받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작은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민정이 다시 물었지만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실수로 전화가 걸렸나 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약을 정리하다가 약통을 떨어뜨렸거든요. 환자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지만 그렇군요. 남편은 괜찮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내일 면회 오실 때 뵙겠습니다. 지은이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약통이 떨어지는 소리치고는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어색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민정은 새벽 2시경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야간에는 보호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실에는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만 졸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발소리를 죽이며 상훈의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과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이상했죠. 새벽 2시에 환자와 간병인이 대화를 나눈다는 게 말입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지은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많이 외로우셨죠? 사모님이 매일 오지도 않고.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은밀한 톤이었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병실 안을 살펴보기로 했죠. 민정은 문틈을 통해 병실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어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장면은 민정의 눈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이 상훈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는데 더 놀라운 건 지은이 상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정상적인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말고 제가 아저씨 곁에 있으니까 괜찮죠? 지은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교묘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민정이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함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당신이 나를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간병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상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도 저를 좋아하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간병이 아니라 명백히 다른 무엇인가였습니다. 지은의 행동은 환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고 상훈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은 씨, 당신은 정말. 상훈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쾅!
민정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지은은 깜짝 놀라며 상훈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급히 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은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지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이 잠을 못 주무셔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나누는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상우는 민정을 바라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여보, 오해하지 마. 지은 씨가 그냥. 상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죠?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새벽 2시에 손잡고 속삭이는 게 정상적인 간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은 침착함을 되찾으며 오히려 민정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환자분이 정말 외로워하세요. 사모님께서 자주 오시지도 않고 와도 금방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린 것뿐입니다. 민정은 지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마치 남편을 방치한 나쁜 아내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지은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위로라고요? 환자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게 위로입니까? 사모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간병의 기본이죠. 민정은 지은의 뻔뻔함에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상훈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은을 두둔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지은 씨 말이 맞아. 나는 정말 외로웠어. 상훈의 목소리에는 민정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일 핑계로 자주 오지도 않고 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잖아.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세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그런 것들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 상훈이 말을 끊었어요. 지은 씨는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줘. 당신보다 훨씬 낫게 대해주고. 민정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간병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간병인 편을 들고 있다니. 상훈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세요?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저는 정말 환자분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어요. 혹시 제 간병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간병인을 구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상훈이 벌떡 화를 냈습니다. 안 돼. 지은 씨는 그만두면 안 돼. 민정은 남편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어요.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지은 씨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은 일 때문에 자주 못 오잖아. 상훈의 목소리에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저를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갑자기 간병인이 바뀌면 환자분께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정은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간병인이 한편이 되어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민정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민정은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상우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지은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감추지 않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배신감보다도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민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지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간병인 신원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민정이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름과 나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탐정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에게는 과거 전력이 있었습니다.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간병하던 중 환자 가족과 문제가 생겨서 고소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혐의였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죠. 민정은 자료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 실제로는 간병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말했어요. 가짜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민정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탐정이 말렸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녹음이라도 해야죠. 그날 밤 민정은 작은 녹음기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몰래 병실에 접근해서 녹음기를 창틀에 숨겨두었어요. 사흘 후 녹음기를 회수했을 때 민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상상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아저씨, 사모님보다 제가 더 낫죠? 그 지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 여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상훈의 대답도 선명했습니다. 사모님이 오늘도 안 오시네요. 역시 일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지은이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민정이는 원래 그래.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상훈의 말에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은이 계속해서 민정을 헐뜯고 상훈은 그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은이 사모님만 없으면 우리가 더 편할 텐데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민정은 녹음 내용을 들으며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민정은 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간병인에 대해 신고할 게 있습니다.
민정은 원장실에서 녹음 내용과 탐정 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원장은 자료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가짜 자격증에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를 들이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원장은 간호부장과 함께 민정을 따라 상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오후 2시경이라 지은이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지은은 평소처럼 상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일행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모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민정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지은과 상훈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보다 제가 더 낫죠? 그 여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훈도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민정이 탐정 조사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짜 자격증에 정가까지 있으시더군요. 간호부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지은을 노려봤어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자격증을 위조했다고요?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환자분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환자를 위한 마음이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을 유혹하고 저를 헐뜯는 게 환자를 위한 거였나요? 저는 그냥. 지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원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지은 씨,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병원 출입은 금지합니다. 지은은 울면서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지은 씨를 내보내면 안 돼. 상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민정이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그 사람 편을 들 거예요? 여보, 지은 씨는 정말 나를 잘 돌봐줬어. 당신이 너무 심하게 구는 거야. 상훈이 변명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지은은 물건을 다 챙기고 병실을 나가면서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환자분을 좋아했어요. 사모님보다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만 나가세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 병실을 떠나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상훈은 혼란스러워하며 민정을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원장과 간호부장도 자리를 떠나고 병실에는 민정과 상훈만 남았어요. 병실에 둘만 남자 상훈은 처음으로 민정의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여보, 나는. 상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전부 다 들었거든요. 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하신 말들 전부.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한 말이야.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상훈이 애써 변명했지만 민정은 듣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요? 그럼 제가 이 2달 동안 당신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뭡니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장 동료들 눈치 보면서 조퇴하고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병원비 벌겠다고 야근하고 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훈이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은 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헷갈렸던 거야. 친절하게요? 민정이 비웃었어요. 그게 친절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헐뜯고 당신을 유혹하는 게 친절이었다고요? 민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퇴원하시면 서명해 주세요. 상훈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이라니.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간병인 편을 들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헐뜯는 말에 동조까지 했고요. 상우는 민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이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 손으로 다른 여자 손을 잡았잖아요. 민정의 말에 상우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라고. 상훈이 애원했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외롭고 힘들었다고요? 그럼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민정이 반문했습니다. 당신 간병하랴, 돈 벌랴, 집안일 하랴. 저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남자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민정의 말이 모두 옳았거든요. 민정은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민정이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상훈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여보. 하지만 민정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정이 병실을 나간 후 상훈은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죠. 상훈의 간절한 사과와 용서 요청들이 계속 왔지만 민정은 모두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훈은 퇴원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퇴원 당일에도 상훈은 민정에게 연락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어요. 민정은 그 사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민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의 행동이 명백한 배신행위네요. 녹음 자료와 탐정 조사 결과가 있으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민정이 물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지만 부인께서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잘못한 쪽이 남편분이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민정은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상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민정이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상훈의 목소리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할 말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민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상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끝이에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민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민정은 법원에서 나오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 선 것 같았거든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민정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간병이라는 건 환자의 곁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민정이 수강생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간병인과 환자,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수강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실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민정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간병은 돌봄이지 다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민정은 교육기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새로 사귄 친구가 저녁 약속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였어요.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민정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배신의 아픔은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해진 자신이 있었거든요. 간병은 곁을 지킨다는 뜻이지 자리를 빼앗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